한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시대가 되면서요. 또 운행 정지와 불법 명의, 또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들이 많은데요. 이제 고속도로 적발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차량의 주 단골이었던 튜닝이 27개 항목이 완화가 되고요. 네. 또 고속도로 IC에서 자동 측정된 이런 과적 자료들이 도로법 과태료만이 아닌 도로교통법에서 범칙금과 벌금 처분이 됐고요. 경찰의 현장 단속한 과속도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체 여부를 확인하는 국토부 단속으로 이어진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국민 2명 중에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친환경차 비중은 미흡하고요. 안전기준을 무시한 위험한 차량도 많죠. 네. 지난 6월 국토부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요. 지난 6월 말 누적 등록 대수는 2,344만 4,165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1%대인 약 24만 대 정도가 늘면서 결국 인구 2.2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한 셈이 됐는데요. 좋은 점은 자동차 대국이라는 점이고요. 나쁜 점은 간혹 이렇게 많은 자동차 중에서 운행정지 명령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불법 명의차와 무적 차량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1월 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 때 이런 위험한 차량을 확인해서 적발해내는 시스템이 설치가 됐습니다. IC 통과 때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조하는 운행정보 확인 시스템에 자동으로 걸러지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가 관리하는 민간 고속도로 통행료 이 체납분도 올 연말까지 최대 1,400여 대분에 대해서 강제 징수한다고요? 시범 운영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18개 법인별로 각자 운영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의 3년간 미납 통행료는 원금만 해도 100억 원 상단에 달하다 보니까 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수납 효율화 업무 협약을 맺게 됐는데요. 미납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었던 민자고속도로 애로사항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강제 징수 기반 마련도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요. 네. 민자고속도로는 사업자가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없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회수 비율도 2012년 88.2%에서 2018년에는 77.7%로 떨어지고 또 심지어는 1,000번 이상을 무단 주행한 차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총 연장 4,767km 중에서 네. 16.1%의 도로가 개별 노선이라는 점을 볼 때 역시 미납금 조회와 납부 때 각 홈페이지별로 직접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됐나를 보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는데 네. 이제 2019년 말 통합 조회와 납부 시스템이 구축되면은 이 점도 아마 해결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와, 어떻게 1,000번 이상을 무단 출입할 수가 있죠?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기준 위반과 법 허용을 초과한 튜닝차인데요. 네. 튜닝차에 대해서 집중 단속이 강행은 되고 있지만 네.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불법 차량은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피는 것이 예인데요. 네. 모토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로부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또 시민 안전을 지키자는 데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시내 주요도로 또 주택가에서 불법 작물 부착과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을 중점 단속을 하는데 문제는 활성화와 달리 튜닝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겁니다. 네. 간혹 어린이 통학버스도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이 되곤 하지만 너무 제약도 많고 또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이연령, 비연령으로 비유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네. 근데 지난 14일 국토부에서 전조등과 보조 발판 등을 비롯한 약 27건에 대한 튜닝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8월에 이 자동차 튜닝 활성화 그리고 개정, 시행 등의 규제가 완화가 됐다 이런 말씀일 것 같은데요. 네. 1년에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바뀐 건데 어떤 게 좀 바뀌었죠? 네. 자동차 튜닝 승인에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했던 경미한 사항 중 59건에 대한 튜닝 승인 검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한다는 뜻인데요. 네. 이번 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튜닝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과 또 사안의 안전성을 선 검토를 하고
경미한 부분을 선별해서 튜닝 활성화 차원의 규제 완화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승합차 탑승 공간에는요 네. 트럭 베드가 되는데 반해서 아무래도 화물차는 적재하면 짐칸이잖아요. 네. 근데 짐칸이기 때문에 베드는 허락하지 않는 등 모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참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승용 화물 특수 차종도 캠핑카 튜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래도 안전이 우선이겠죠. 그럼요. 또 이중 머플러로 불리는 소음기는요, 배기가스와 소음 문제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에서 반드시 동일 형식 제품만을 써야 하도록 했지만 튜닝 부품에 처음부터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인증을 안 받아도 판매가 되는 이상한 풍토가 만연되면서요, 오히려 무인증 머플러들이 더 잘 팔리고 수출에도 선점하는 이런 역형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인증품은 제작자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반해 이런 검증이 없는 비인증품들은 아무 규제 없이 자유롭게 팔리고 또 수출까지도 선점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성능과 기준이 검증되지 않은 이런 비인증품은요, 매연이나 소음과 무관한 운행차 수준이라 튜닝 마니아, 특히 젊은 층에게 더 인기도 높고 이런 만큼 수출하는 길도 막힘없게 된 거죠. 네. 이에 반해 조용한 인증품은 수출 불꽃까지도 막힌 상태로 점점 쇠락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자, 튜닝 활성화는 곧 일거리 창출의 청사진인데요. 네. 산업부와 교통부는 왜 검증이 안 된 사제품이 판을 치는 이 튜닝 활성화로 몰고 가고 있을까요? 저도 참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네. 갑니다. 규정을 따르면 상을 줘야 마땅한데 그렇죠. 규제로 일관하고 또 영역 밖에 있는 비인증품은 오히려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판매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거액을 들여서 인증을 받은 머플러는 오히려 규제 대상이 된다는 이런 변절 제도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양성을 앞세운 튜닝 머플러의 경우를 보면 막대한 인증 비용도 큰 부담을 주고 있지만 소비자 선호도를 낮추는 저소음 성능과 규격 때문에 소비자에게 오히려 외면받는 형국이 또 한 번 기업을 옥죄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튜닝이라는 게 기능과 성능 활성화보다요. 네. 남보다 특이하고 뭐 돋보이고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풍토라서 네. 머플러가 너무 조용하면 판매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맞죠? 예, 단속과 규제의 손이 부족한 지금은요. 네. 승인을 받지 않아서 오히려 요란한 굉음을 내는 비인증 머플러가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행해서라도 인증과 비인증의 차이와 목적을 알려야 하는데 그럼요. 지금까지는 산업부는 외면이고 인증 순수료만 챙기는 형상으로 전락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외형을 가꾸는요. 이 드레스업 튜닝이나 또 머플러 특성을 굉음으로만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런 소비 풍토도 승인품을 외면한다는 것 역시 또 바뀌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럼요. 이런 현실에서 지난 9월 17일 김천 지역구의 국회의원께서 주최를 하고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국회 자동차 튜닝 발전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튜닝 안전 시험센터 발족을 공포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밥그릇만 챙기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앞서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도 안 되지만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죠? 네, 자, 이제 화물차 사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화물차 사고는 대부분은 과적이 많고요. 네. 버스는 과속, 피로 운전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토부와 경찰이 처벌을 공조한다고요? 네. 참 경찰이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이제 수용을 하게 됐는데요. 네네. 고속도로 IC 통과 때 자동 측정되고 있습니다. 무게가요. 그래서 도로법에 의한 과적 자료를 넘겨받아서 범칙금과 벌점을 별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이 이제 각각 적용하게 되는 건데요. 네. 지난해 21만 7,148건의 전체 교통사고에서 3,781명이 숨졌는데 2만 7,562건의 화물차 사고는 22.9%에 해당하고 또 868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네. 따라서 축하 중 10톤을 초과하거나 또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이제 도로법인데요. 여기에 이제 제79조와 전체 무게인 적재 분량을 110% 정도 초과로 보는 것이 이제 도로교통법의 경찰의 단속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적재를 제한하고 있는 도로법 제39조에 따른 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도로법
과태료 이와는 별개로 경찰이 또 범칙금 5만 원에 벌점 15점의 도로교통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단속되는 과속의 경우는요. 반대로 경찰이 국토교통부에 제공을 해서 이 대상 화물차와 버스는요. 이 차가 혹시 속도 제한 장치가 작동이 되는지를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또 이거 띄워놓은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보는 임시검사 결과에서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